안녕하세요. 47분 할 수 있네.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 쭉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제 잠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그 존속 살인 그리고 준 사기 범은 지옥으로 갔죠. 본인들이 말하는 지옥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라는 거는 선의 어떤 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다 모든 거를 다 써보고 안 됐을 때 전쟁을 하는 거죠. 정당방위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 전쟁은 아무 때나 기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쟁 선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제법으로도 어떻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국제법으로 전쟁은 선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기습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정당방위, 코로나19 강제방역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16%가 2020년에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웬만큼 쳐낼 줄 알았거든요. 대응을 정당방위를 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심각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내내 재작년에 조금 생각한 거 해보다가 작년에 내내 우리 집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좀 바빠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집안일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이제 못했고 작년 올해 초 돼서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조금 제가 이력이라던가 그렇게 까고 다니는 거거든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본격적으로 깐 거는. 그래서 DJ 쪽에서 봤을 때, 저 아는 그쪽 그 사상범 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 특이 현상 처음인 거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정치 쪽에 이제 이렇게 주님께 대한 봉사죠. 정치라는 주님께 대한 봉사인데 그게 이제 국민께 대한 봉사잖아요. 국가 유공자, 6.25 참전자들이 5.16 혁명 할 수 없이 국가 유공자라 정치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봉사를 하는 거지 정치 탐욕, 그러니까 허영심으로 정치 탐욕으로 하는 거는 보통은 다 그래요. 국가 유공자 빼고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국가 유공자도 이제 저는 이제 신심이 깊은 그런 분들이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정치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팽당했잖아요. 조국 내. 문재인 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기에는 저는 이제 정치 그렇게 막 하단까지는 관심 없어요. 전체 큰 맥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제 타격은 답이다. 트럼프 대통령 국민 지지 80% 받은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뭐 1% 0.5%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코지가 되는지 공공선익이 되는지 오로지 공공선익이 되는 거에 자기 자신을 이제 투신하는 거. 공공선익. 근데 그 공공선익이 하느님께 대한 봉사여야 돼. 본인이 이제 펴받으려고 국민께 대한 봉사라고 하고서 이제 포퓰리즘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니고 하느님께 대한 봉사여야지. 절대적인 그 가치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국민들도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님 거기 대선 출마할 때
거기도 갔었죠. 갔었는데 이제 사실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었어야 맞는 건데 2017년부터 제가 윤석열 하는 걸 계속 보면서 그 김건희 쪽이 저는 봤는데요. 양아치예요. 정치 양아치. 그렇게 국민들한테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솔직히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랑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정치 이건 잘 모르지만은 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 전신을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게 만연화된 거예요. 문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판단도 못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심판하는데 그 사람이 흠이 크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오점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그 터는 사람 자체도 죄인이라고, 윤석열도. 응? 그래서 이제 잘못한 공공선익 해악 끼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제3자가. 그것도 이제 최소한의 선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은 뭔가요? 정당방위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거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예요. 2판 4판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거 개인정보 유출을 안 하니까요. 악을 멈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1순위인 거예요. 정당방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거는 이제 정당방위가 안 됐을 경우에 악으로 계속 번질 경우에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뒀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내 정보 유출을 해. 그러면 이제 계속 나만 피해받고 악이 이제 물들어가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힘이 없다. 그럼 법에 이제 보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주 최소한의 선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악의 표양이 돼서는 안 돼요. 법이라는 거는. 선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납득이 돼야 돼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납득이 돼야 선제적인 답이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80% 어느 정도는 납득이 돼야지.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법 연구에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사람 본인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본인이 죄가 더 커요. 근데 심판자가 그런 재판장이 그 검사라던가 윤석열 한동훈처럼 본인 죄가 더 큰데 다 털어보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니까요. 에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점이 크다고요. 재판한다거나 검사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검사들이 오점이 없을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오점이 크다고요. 특히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에 다 지금 처음도 아니고 뭐 다 죄짓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인간의 한계란 게. 그렇기 때문에 공직생활 하면서 그 잘못한 게 되게 많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요. 그거는 사람의 한계라고요. 그래서 남의 거를 해줄 때는 재판한다거나 공직생활 할 건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손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당사자들이 정당방위를 못했을 경우에만 한해서 보조를 받는 한해서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그만 거 가지고 정치에서 법을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한비자처럼 망하게 하는 게 만연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인가 뭔가 나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다 그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화가 됐어요. 모함하고 막 이런 게 불의한 사회가 됐다고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주님께 대한 봉사예요. 절대같이.
그게 이제 국민한테 봉사하는 게 되는데 포퓰리즘하고 다른 거죠. 국민께 대한 봉사랑은 포퓰리즘으로 가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다수를 포퓰리즘이라는 게 다수를 따라 악으로 가거든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고, 절대 가치에 대한, 공공선익에 대한, 자기를 투신해야 된다고요. 그게 정치 근본이에요. 이 JP 라인. 그래서 그 6.25 참전자 정신이에요. 그냥 6.25 미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탈문제에서 얘기한 거, 돈 버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도둑질 가리키는 거라고. 그래, JP 말씀하신 그 무항산, 무항심,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뜻이.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가치는 신밖에 없어요. 주님뿐이라고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기. 근데 여기서 너무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이, 최땡땡 같은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섹스에서조차도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가지고 막 만족하러 다니는데, 만족하려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노동, 돈, 또는 자기 사회적 직분, 응? 이런 거에조차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을 자꾸 쏟아내고 있잖아. 다른 사람 모함하고 이렇게 되는데 36분 남았네. 하다못해 성에서조차도 불평 불만하고 다른 상대를 막 찾아 나서는 거야.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돼야 만족이 된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처럼 법을 연구하지 말고 정치를 연구하게 우리 정치 연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법은 한비자 때 망했잖아요. 최소한의 것이야지.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너무 많아. 그거 가지고 들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정치 연구회 그거를 만들어요. 짜증나 죽겠다니까. 경제가 폭망했죠. 누가 책임지나요? 이거 참 김용식한테 나 보내서 참 이거 지금, 왜냐면은 다른 데도 내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김용식 잘생긴 김용식, 응? 김용식한테 보냈기 때문에. 김용식 씨 한테 보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자기 또. 그래서 정당방위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싸움이란 거는 서로 시기에서 나온, 징후에서, 근본적인 거는 마음 뿌리는 미워해서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봉사가 정치의 본질인 거예요. 그거는 최소한의 싸움은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입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입질. 여기가 무슨 붕어 낚시하는 데인가요? 입질 가지고 싸움하는 거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돈으로 할아버지처럼, 여기 6세 8세 할아버지처럼 자기 사비를 털어서 신문에 광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입 갖고 싸우는 거잖아. 입질. 여기가 붕어 낚시하는 데냐고 입질 갖고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치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좀 스케일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 연구회. 대안과 미래 뭐 이렇게 사기치지 말고. 대안이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니? 코로나19 때 이렇게 됐는데 거짓말 난 그런 사기꾼들 처음부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국힘당 괜찮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 경제는 한나라당 해갖고 속은 거고요.
민주당 어차피 그런 거 할 능력이 없답니다. 응? 그냥 거기 그냥 순진한 거짓 이론에 속은 거고. 근데 너무 국힘당이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정체는 없잖아요. 정치 도둑, 그냥 도둑이 아니고 혼자 그냥 출세하려고 출세한 사람들은 좌우로 이제 많은데 국민한테 봉사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국민들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처롭게 보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애처롭게 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요. 근데 15분이 다 돼가니까 이제 한 줄 요약을 해보면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 못하지만은 어제 말씀드린 그 존속 살인이라던가 준사기범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했기 때문에 미리 그 계획을 쏙닥거려 가지고 알았대요. 근데 그 시기를 이 사람이 이제 모함 당한 사람, 그 억울했던 사람이 둘의 존속 살인이랑 준 사기범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주님의 길, 미국식이죠.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싸워라. 6.25 참전. 그게 이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싸우면은 그거를 위해서 메가더 장군처럼 나오거든요. 답이. 응?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나누고 할 수 없는 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그 미국식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이제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면 하느님이 이제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지, 뜻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범한 거죠. CCTV가 없는데 이제 정당 방위를 한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속이는 건 이제 경찰도 서울대 정신과 거기서 정상 판정을 받은 정신과 치료 10년 받은 사람, 항목 달달 외운 사람, 7년만 돼도 달달 외워요. 가지고 논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찰을 속여 먹어가지고, 경찰이 뭐 솔직히 별건가요? 그나마 이제 경험이 많았던 좀 원래 정의로운 경찰들은, 저도 이제 잘은 몰랐지만은 아마 2020년쯤에 다 나간 것 같더라고요. 딴 걸로. 뭐 업무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고 다 이제 어떤 정치 탐욕적인 그런 사회적 문화가 만연한데,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다고요. 그럼 다루기가 쉽다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정치 연구의 기본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은 마음속이 다른 사람을 증오해요. 그래서 싸움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타산이라는 그 돈과 이해타산, 직장 뭐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제 배신은 뭐 기본적으로 하고요. 모함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유도하란, 어차피 그 사람들의 계획이, 그걸 근데 유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응? 계획이 없는데 그거를 하도록 유도하면 이건 대죄예요. 죄가 커요. 근데 어차피 걔네한테 하느님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 응? 전했는데도 걔네의 계획은 변치 않아. 근데 정당방위로 본인 내 관계 내 일로서 그거를 정당방위를 한다. 응?
정당방위 하느라고 이걸 일찍 이제 끌어낸다. 끌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력으로 이거를 해결할 그게 있어야 돼.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유도하면 어떻게 악이 만연한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즐기는 사람이고 선행하기를 그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표양으로 쓰기 때문에 악의 표양이 된 거잖아요. 계속 유도만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만연화된 거예요. 정의로운 데는 한 군데 뿐이잖아요, 지금. 응? 주님이 목말랐을 때, 주님께서 배고팠을 때, 굶주리셨을 때,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병들으셨을 때,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봐 준 거, 돌봐 준 거. 이게 최후의 심판, 정의, 의로운 사람의 심판 기준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이 사이코패스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병자 방문 못해요. 우울증 환자도 2006년인가 2007년에 KBS에 나왔는데 단순히 그냥 복지회관에서 그냥 단순 봉사활동,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물건을 도시락 배달을 한다거나 이거는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이 우울증 환자가 병자 방문이라던가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특히 불치병이라던가 이런 데 갔잖아요. 타격받고 와요, 정신적으로. 거꾸로 이 타격이 엄청 절망하고 온다고요. 그래서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 병자 방문, 그것도 이제 병자 방문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하느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 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초딩식으로 그냥 초딩도 아니고 초중딩식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 제가 초중 수학 강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폐악질 하는 게 되게 유명한 전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는 죄를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서 본인이 먼저 선악과 나무를 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을 깨웠잖아요, 남자를. 근데 이제 성모님은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자는 원래 남자의 협조자죠. 이브는 원래 아담의 협조자죠. 성경적으로. 근데 고귀하신 분은 이제 성모님이라고요. 성모님은 겸손이요. 하느님 말씀에 오로지 순명하신 분. 고귀하신 하느님 은총의 분배자. 상지의 모후. 상지. 지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요. 지혜라는 거는 하느님을, 선을 따르고 악을 미워하고,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가서 성경 공부를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성서 모짜리 원멤버, 성경 학자들한테 가서 원멤버, 지금 말고. 지금은 막 정치 다 막 허영심이 장난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럼 원래 멤버 성경 학자님한테 가가지고 배우라는 거고, 제가 뭔 소리까지 뭐냐면 이 시대는 구만 사제한테 옛날에 들었던 건데, 이 시대는 똑똑한 사제가 아니고 성스러운 거룩한 사제를 원하는 그런 시대예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사제.
거룩한 수도자. 응?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제 정치에 이제 봉사를 648기한테 받은 그대로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주신 경험이니까 가서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 어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들은 648기 그 장관님들은 저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그래가지고 정치인으로 나온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통일 그쪽도 좋아해요. 근데 싫어하는 데는 이제 비주류예요. 걔네 비주류 0. 몇 퍼센트 되는데 못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근데 국민들이 0.0%로 싫어한다고 걔네들. 나올수록 비호감이라고요. 걔네는 비주류라고요. 0.0% 0 몇 퍼센트밖에 안 준다고요. 파괴하는 그 기능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거 갖고 안 준다고요. 비호감으로 준다고요. 전혀 관심 없다고요. 그런 거 이득도 안 되는데 무슨 걔네한테 표를 주나요? 표까지 주나요? 이득 주는데 주지. 그래서 이제 26분인데 우리 정치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당방위로는 걔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만들지는 말고 그 사람들의 계획이 확정되고 이게 했다면은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6.25 참전자 648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지금 제가 저번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관점이란 거는 필리포네로 성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필리포 네리 성인이 애들이 자기는 귀부인이 될래요. 그래서 불평 불만 이제 어떤 사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이제 소련제 레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우리 거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투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필리포 네리 신부님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냐면은 나는 하늘나라가 좋아요. 그게 보수 관점이에요. 일단은 현실에서 주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상황인 거예요. 악이 만연된 게 주님이 악 저지르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 저지르는 거는 본인들 선택인 거예요. 오로지 자유의지 선택인 거예요. 벌 받는 것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천벌 받는다고요. 하느님은 하느님 길을 따르라고 계속 이제 저도 복음 선포할 때 하느님 길을 따르라고 했지 악저지르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선택인 거예요. 에제키엘 예언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병자 방문까지 저는 구마 사제나 수도자한테 이제 픽업을 할 때 저는 저 이제 수준에 맞게 병자 방문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픽업을 한 게 그게 선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해요. 선행을 못 한다고요. 의로운 일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봉사 단체에서 잠깐 뭐 이렇게 뭐 도시락 배달이라던가 누가 봐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왜냐면 인스타나 뭐 이런 거 올려가지고 자기 자랑이 되니까. 근데 병자 방문 같은 경우에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타격받는다고 정신적으로 절망 깊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다고요. 돈 받고는 하겠죠. 하지만은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못한다고 정신적으로 타격받는다고요. 절대 못해요. 그 이상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 장애인이라던가 자기 이제 친척들에서 불쌍한 사람 자기 친인척이 돌보는 게 1순위예요. 남을 돈 벌다고 저기 아프리카에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친인척 가난한 친인척 돌보는 게 1순위라고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져요. 근데 자기 친인척은 가난하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놔두고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도와준다고 돈 보내고 이러면서 자랑하려고
그걸 위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연이 되면은, 응? 만연이 되면은 사회주의 되기 쉽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 유도를 한다고요. 근데 얘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기업인들도 많이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안 꿇은데 이제 수출하고 수출이 답이니까 정직한 데는. 근데 이거를 죽기까지 싸우면 하느님이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게 아니야. 국힘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요. 친미를 하고 쿠팡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기업가 정신을. 서로 그 우리 입법 연구하지 말고 우리 정치 연구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의를 세울 수 있나 미국식으로. 응? 그게 하느님 나라의 표본 솔직히 말고 미국이. 응? 우리 정치 연구에. 응?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낙태죄를 존치를 시키죠 당연히. 근데 그거에 우선해서 하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면은 그건 거는 저절로 된다고요. 본인들이 아버지를 팔아먹는지 하느님 아버지를 팔아가지고 되는지 아니면은 빛나게 하느님 아버지 이름이 빛나게 하는지 응?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팔아먹기는 오라지게 잘 팔아먹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올가매거나 그런 사람 하는 자체가 오점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딱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꼴값 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을 치거나 공짜로 우리 정치 연구에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조국이나 뭐 이런데 응? 공짜로 왜 먹어 자리를 정치 자리를 공직을 비례대표가 공짜잖아요. 응? 국민들이 허락해줬어? 자기네들끼리 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은 한강의 기적처럼 응?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낙태죄 그 폐지 반대 무조건 하지. 하는데 진짜 사라지게 하는 거는 한강의 기적처럼 응?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이름이 빛나면은 저절로 낙태죄 존치는 그 부수적인 걸로 되는 거라고요. 어? 거기 낙태죄 주님의 기도에 낙태죄 존치하라고 돼 있나요? 아니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서 그 어떻게 그 이슈 정치 이슈로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의 표현 가지고서 그게가 0.0 몇 퍼센트 주는 국민들이 비호감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추표를 그렇게 주는 거라고요. 안 준다고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공공선익이 투신하는 거. 저 이제 DJP여가지고 그 무항산 무항심. 응? 경제가 폭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탈무드에 그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한 맥이라고요. 그냥 사고방식이 무항산 무항심. 도둑질하게 된다고요. 아 배고픈데 어떻게 작용화가 더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정치적 치적이 되나요? 잘못된 판단으로 갔잖아요. 지금 중국도 누가 그렇게 망해서 국민들 죽는 게 아니고 고르바초프처럼 회귀하기를 바란 거죠. 내부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양쪽에 그렇게 다 드렸어요. 응? 우파화되고 그게 치적이 되는 거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뭐 사형당했나요? 그게 아니죠. 회개했다고 해서 사형당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벌써 34분인데 참 김용식 맞아. 김용식 이제 대수천에서 봤는데
또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경제 폭망 때문에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다 올리는데, 이 사이트가, 유튜브 사이트는 이력을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이력을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사고방식이라던가 까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그 전에 잠깐 이제 말은 이제 그때 호텔 그거 한 번 빼놓고는 그 주변에 그냥 잠깐 얘기를 한 거는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얘기지, 저희 아빠하고 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수천에 이제 갔을 때도 2017년이죠. 그때도 이제 아는 척을 별로 안 했는데, 저는 원래 봉쇄 가르멜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답니다. 진짜 기가 차가지고 진짜. 경제 폭망에 저는 원래 김정식을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올림픽공원, 물론 참정권 중요하죠. 참정권 중요한데, 저도 이제 경찰이 막 황교안 대표님을 막 함부로 그렇게 했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황교안 이하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체험도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데모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민주노총 상당히 다 그 사상 NL계 쪽이라니까요. 정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제 스펙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에 아예 못 나가는 사람들은 2판 4판 그냥 자기 돈이라던가 어떤 정치 자리, 조그만 그 공직 자리가 중요해. 거기가 최대치인 거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2판 4판 그냥 하는데, 그 정치 자리에 나가려고, 공직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펙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그렇게 엉망진창을 할 수가 없거든. 나중에 누가 걸고 넘어져도 걸고 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동 패턴이 달라요. 사고 방식이 자기가 꿈꾸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저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아직도 이제 의로운 경찰 만에 한 명은 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의롭더라고요. 아직 안 나간 사람들을 봤는데,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기가 차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국힘당에서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네, 그러고 민주당에 갔을 때는 헉헉 놀라고 있잖아요. 진짜. 아휴, 그래가지고 이제 왜 놀라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권력이 이제 권력자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 데모 나온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2판 4판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반 정말 경제, 나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들어, 요즘 같은 경제 불황에 저는 아예 이제 학원 강사 그쪽 일이 되게 힘들게 됐고, 표준 수학 강사 원래는 자리가 널널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와가지고 일로 오라고 지배자 형태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무슨 제가 지금 한두 번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만연한 사회로 만들었다고요. 경제 불황이 그런 거라고요. 지금 IMF랑 달라요. 내용이. 코로나19 경제 그 강제 방역으로 경제 번영된 도시가 황폐화됐다고요. 근데 김정식은 그거를 보고 이제, 물론 정치가 중요해서 그 상위권에서 이제 이게 싸움 하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를 같이 세워야 되는데, 이 정의에 온 거는 김용식이기 때문에
정의는 뭐냐면요. 주님의 미국식 정의예요. 주님의 정의, 미국식 정의예요. 일반 국민 안에 주님 계시거든요. 굶주렸을 때 먹을 거를 줘야 돼.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었으면 제 위치, 눈물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원이란 거, 그 의미가 엄청 피눈물 나는 그 눈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의의 그 정의가 뭔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한다 그러면은 그걸 좀 부탁을 했고, 쿠팡 먼저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면 돌파라는 거는 머리를 써가지고 해야 돼요. 미국식으로. 근데 피를 흘릴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면은 주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라 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자기 부하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허리 끊어버린 게. 지혜하고 용기 두 개 다 필요하다고요. 전술 전략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41분인데 그래서 이제 친미를 잘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전라도 사람인데 경제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이제 밥 먹고, 그러니까 좌에서 꼴값 떠는 게 뭐냐면 이제 하단. 응? 하단은 아주 웃겨, 교활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반 국민들은 경제, 그 먹고 사는 거에, 거기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폄하를 시키거든요. 깔본다고요. 천하게 대한다고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먹고 살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그 나대는 거잖아요. 본인은 별짓 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대한다고요. 본인 살라고, 먹고 살라고. 직종이 다를 뿐이지.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치는 봉사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얘네는 어떻게 알고 있냐, 잘못 알고 있냐면은 정치를 투쟁으로 알고 있어. 그게 술집에서 배운 거라고요. 물론 정치는 전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 쪽으로 보면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권력 잡는 건데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과대로 좌뻑하는 게 지금 전쟁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뻑이라고,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술집에서 하는 거라고요.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는 봉사라고요. 봉사. 전쟁은 아까 어떻게 했냐, 정당방위. 공공연하게 모든 걸 다 써봤는데 이게 침략을 당한다. 그럴 때 마지막에 쓰는 게 정당방위로 전쟁하는 거라고요. 봉사죠, 봉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부마자 있잖아요. 부마자가 이제 사기꾼 두목이거든요. 이 부마가 이제 사기꾼 두목이 자기가 돼. 자기 허락이 꼭 필요해야 돼.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기꾼 두목이 될 수가 없어. 악의가 와도 자기가 꼬임을 당해도 본인이 허락하지 않고 선을 따른다. 정직한 거를 자기가 투신을 한다. 정직함에. 그러면은 사기꾼 두목이 될 수 없다고요.
다 본인 자유 의지에 따라서 다른 사고방식이 나오고 결과가 다르다고요. 본인이 허락해야 사기꾼 두목이 되는 거라고요. 응? 본인이 이제 나는 선을 따를 거야. 정직함을 따를 거야. 정직함을 투신할 거야. 응?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는 사기꾼 두목에 될 수밖에 없어. 사기꾼 두목이 될 거야. 이렇게 자유의지로 허락을 하면 사기꾼 두목이 되는 거야. 부마자가. 그래서 이제 좀 두목만 상대해봐가지고 두목 회개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사기꾼들이. 피해자가 되면은 이제 사기꾼 두목의 쫄개가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라는 거는. 그래서 정당방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니까 한마디로 거기가 이제 악이 이제 침범을 했어.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 굴복을 했어. 그래갖고 졌어.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소련 졸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소련 졸개들은 회개를 안 했죠. 응? 회개까지 해야 되는데 고르바초프처럼.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에서는 응? 전쟁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정치가 지금 전쟁 하나요? 자뻑이라고 망상이라고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라서 다루기가 쉽다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증오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갖고 노무현을 또 패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게 6.4 8기 같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서 죽어. 근데 거기는 다 배신하고 노무현만 혼자 죽었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 6.4 8기에서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정치하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뇌물은 다 받죠. 근데 다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응?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게 공공선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6.4 8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우리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공직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렇게 아수라장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해악이 되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엉망진창네. 그렇기 때문에 면제를 시켜줬죠. 잘 하라고. 국민께 봉사를 잘하라고 면제를 시켜줬다고요. 우리 이런 게 봉사라고요. 응? 누구 면제를 시켰냐? 저 DJP였는데. 그래서 봉사를 했죠. 거기서도 일정 부분. 응?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거예요. DJP에서는. 그래도. 근데 걔네는 이제 노무현은 원래는 이제는 뭔가요? 뿌리가 원래부터는 저쪽이 아니잖아요.